전저점 직행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미국 FOMC에서의 금리 인하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표님. 날씨 왔어요? 대표님 오늘은 안경을 쓰셨네요? 인자하고 지적으로 보이려고 썼습니다. 괜찮나요? 사실 어제 머리도 자르고 해서 오늘 좀 이렇게 좀 약간 스마트하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도 안 꾸미고 평상시의 모습은 나쁘게 말하면 좀 조폭 같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보는 아저씨 같다. 뭐 이 정도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또 머리도 잘랐고 해서 오늘 안경에는 도수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블로그로 처음 이제 온라인 이런 걸 시작했는데 블로그 이웃들하고 첫 모임을 갖게 되면서 약간 쑥스럽더라고요. 모르는 불특정 다수 온라인의 인연과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게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을 쓸 수도 없고 가발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도수 없는 안경을 맞췄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안경을 끼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했었네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귀찮아서 안 쓰다가 똑똑해 보이고 싶은 날은 씁니다. 오늘은 어제 머리 잘라서 코넬 티셔츠도 입고 해서 똑똑해 보이려고. 대학생 같나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안 웃긴 얘기한다고 막 악플 달리던데 안 웃긴 얘기한 거 사과드립니다. 자, 바로 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0.38%. 내가 진짜 안 웃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38을 보면 제가 또 광분을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8 광땡. 내가 좋아하는 타짜에 편경장님이 고니한테 부자가 되고 싶니 하면서 장땡 한 장씩을 탁 꺼내면서 이거이 이병철이고 이거이 정주영이야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뭐 장땡보다 더 높은 게 38 광땡이죠. 오늘 거래소 상승률은 0.38% 상승 마감 2264.65포인트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0.5 5땡이네 또 오늘 5땡하고 38이 붙었습니다. 코스닥은 0.5% 하락 마감 거래소는 0.38% 상승 마감. 근데 양시장 모두 음선이 나왔고요. 제가 뭐 오늘도 빨간 셔츠를 입었지만 티셔츠를 입었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빨간색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봉의 색깔도 빨간 양봉이 좋은 거고 또 계좌 잔액에서도 또는 상승률에서도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니까 오늘 마감 지수는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거래소 코스닥 모두 음선 마감을 했습니다. 장이 힘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고요.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장중에 오늘 한 2270 이상 마감할 수 있었는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2300을 좀 빨리 올렸으면 하는 지금은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2300 이상 올라가면 조금 낮을 수 있는 반면에 2300하고 2200 사이에서 흐물흐물 거리다가는 2200 한 번만 더 깨면은 전저점 직행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쉽고요.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서 좀 지수에 큰 힘이 되었었는데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소, 코스닥 모두 보합권 등락을 거듭했던 어제에 비해서 굉장히 심심한 하루였습니다. 심심한 하루. 어제 그저께 뉴스에서 올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해서 두 가지가 좀 굉장히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었는데요. 한 10가지 있었는데 올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러시아 전쟁 종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FOMC에서의 금리 인하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제 마음을 찍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전망도 전망일 뿐이죠. 절대라는 말을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하면서 절대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확률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 2300이 올라가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2200을 깨고 내려가면 불안해질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확률적 접근만이 주식시장에서 살 길이지 주식을 하면서 야 정말 확실히 바닥 찍었다 100%야 또는 뭐 100% 꼭지 찍었어 라는 말을 만약에 주변에서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하고는 주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물론 주식에 대한 의견 교환을 거의 안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면 알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직원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직원 말고 저희 회사가 강남대로에 좀 큰 오피스 건물인데 꽤 몇백 명 이상 있는 규모의 건물이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은 가끔씩 얘기할 때 있어요. 또는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3, 4, 뭐 주식 얘기할 때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예를 들어 4명이 밥을 먹고 있으면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주식을 좀 제일 잘하시는 분이 있겠죠.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 대부분. 야, 어제 바닥 찍었잖아. 너 아직도 안 샀어. 뭐, 막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데, 주변에 그렇게 100%의 확률로 말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안 된다. 늘 주식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히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는 확실히 몰라. 근데 이럴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수는 이 정도로 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오늘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로 진입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시초가가 되게 세게 나왔었거든요. 2.84 상승으로 나왔었는데 음선으로 좀 꺾여버렸고요. 음선으로 꺾였다는 말 하니까 생각나는데 요즘은 아니고 작년 한 여름부터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중꺾마? 알아? 줄 거구나? 아, 진짜. 날씨. 네? 세상 돌아가는 물정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중꺾마 몰라? 중꺾마? 중국집. 모르겠어요. 중국말이잖아. 중꺾마? 뭐예요? 중국집에서 꺽꺽 소리 내면은 마! 그러지 마라! 뭐 이런 거 몰라? 지금 알았어요? 역시 인싸. 지금 안 건 당연하지. 왜냐면 이런 말이 없으니까. 내 말은 중꺾마는 있는데 네. 중국집에서 꺽 소리 내면 마 임마 그건 아니고 원래 있는 말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 굉장히 많이 쓰여. 무슨 뭐 인터넷 이렇게 기사 보다 보면 뭐 심지어는 신문 기자들도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꺾마 중국집에서 꺽 하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꺾였어요. 꺾이지 않아야 되는데 꺾였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시초가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음선으로 좀 부러졌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종목들은 2차전지네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좀 아쉬웠고 작년에 그 말이 한참 유행이었죠. 태조 이방원이 유행이었죠. 근데 작년 연말부터 참 말도 잘 만들었네. 작년 연말부터 반지를 갖고 있어라 뭐 이런 게 있어. 처음엔 반지? 주식 투자자가 무슨 절대 반지를 말하는 건가? 근데 반지가 뭐였냐면 반도체 관련주하고 2차전지 관련주래요. 그래서 반지해서 새해에는 반지를 갖고 있어라 이렇게 또 만들어냈던데. 근데 실제로 반도체 관련주는 어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2차전지 관련주는 오늘 좀 좋지 않았네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마이너스 들어갔고요. 오늘 좋았던 건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가 3% 올랐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카오가 오를 때 꼭 확인해야 될 종목들이 있죠.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입니다. 그럼 오늘도 보시면 카카오뱅크는 7%가 올랐죠.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가 7% 올랐고 카카오페이는 6.67% 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가 좋아 하면 네이버가 좋으면 네이버 사시면 돼요.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가 좋아, 카카오 좋으면 카카오를 사시는 것보단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의 재무제표 차트를 좀 함께 카카오와 함께 세 가지를 좀 비교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압도적으로 저는 원래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시장 전체에서도 좀 비인기 종목이에요. 비인기 업종이죠. 금융업인데요. 오늘 압도적으로 오늘 장에서 한 업종만 꼽으라면 사실은 금융업입니다. 제가 은행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은행주가 오른 날 안 올랐어요.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어요. KB금융이 6.73% 올랐고요. 신한지주는 숫자가 기가 막히네요. 838. 8땡도 되고 38 광땡도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섰다랑 관련된 숫자가 많이 나오지? 38 광땡이 8땡이네. 신한지주 8.38.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한 업종만 꼽으라면 금융주고 금융주에서 KB금융보다 신한지주 또는 하나금융지주도 7% 올랐고 카카오뱅크도 금융주라고 포함된다면 7% 올랐으니까 8%까지 오른 종목은 신한지주 하나네요. 신한지주를 시총 상위 종목에서 특징주로 잡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한마디만 한다면 금융주가 날아간 날이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반도체의 날. 오늘은 무슨 날이죠? 금융주의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SK하이닉스가 7% 올랐죠? 오늘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모두 다 7%, 8%씩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거래대금상입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까지 좋았고 오늘 윗꼬리 만들었고 재료는 삼성전자랑 관련된 종목들은 늘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SAMG 엔터 이거 지난번에 한번 되게 아이들 아주 어린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 쪽으로 좀 히트를 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장이 또 신고가를 쳤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 신고가 패턴을 잘 갖고 가는 종목이고요. 휴마시스 24% 올랐고 한미글로벌이 오늘 22% 올랐는데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관련주죠.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백조 이상을 쓰는데
그 관련된 건설사들 중에서 한미글로벌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거의 2달 조정받다가 오늘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옴시티 관련 재료가 나왔나 봤는데 또 새로운 재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두바이 재료. 아랍에미레이트의 도시죠. 그래서 두바이에서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경 얘기를 했는데 경을 써서 10년 안에 두바이를 세계 3대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진짜 엄청나요. 그쪽 중동 쪽이 오일 달러라 그러죠. 지금 미국의 PGA 선수들도 중동 쪽에서 생긴 그 골프 거기 막 수백억 수천억씩 막 상금 받아가면서 스카웃되고 있고, 또 호날두 같은 경우도 원래 월드컵 전에 맨유 팀에 있다가 지금 무소속이었잖아요, 월드컵 할 때. 근데 지금 사우디 쪽으로 무슨 2년에 5천억? 진짜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합니다. 그 5.1달러는 정말 대단하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세계 사람들이 허풍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야 우리는 한 1경 쓸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그런 두바이 관련주들이 좀 오른 것들이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상승 상위에서 있고요. 황커미드 같은 경우는 오늘 음선 나왔는데 최근에 저기였죠. 드론 관련해서 황커미드 자회사가 아마 드론 쪽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연말에 이제 북한에서 드론이 한번 이렇게 왔었단 말이죠. 무인 비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무슨 7시간? 7시간인가 10시간인가 못 찾았대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화가 나서, 야, 우리도 무적 드론 부대를 만들어! 막 이래갖고, 드론 관련주들이 좀 며칠 동안 움직임이 있었고, 카카오뱅크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또 있네요. 카카오뱅크도 오늘 거기 이름 들어가기엔 충분한 종목이니까, 카카오뱅크를 관심 목에 일단 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이게 좀 반등을 주면 좋겠는데, 리포트들 연말연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많이 나온 리포트들 중에 좀 올해 기대되는 대형주들에서 하나솔루션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대가 되긴 하는데 연말 연시에 주식 주가는 별로 안 좋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페이도 여기 있고 이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승을 상해 보겠습니다. 상승을 상회해서 오늘 상한가가 4종목인데요. 4종목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호건설 그리고 히림, 이 두 종목이 바로 두바이 관련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두바이 관련 그런 수주 경험 같은 공사 건설 경험이 있는 금호건설, 히림 이 두 종목이 상한가를 치면서 이 같이 섞인 거예요. 네옴시티랑 같이 섞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 중동이고 그잖아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중동 지역의 건설에 굉장히 큰 돈을 쏟아 부을 건데 관련한 회사들이 지난번에 네옴시티에서 오른 거고 이번에 두바이에서 오른 거고, 제가 예전에 흑모백매 얘기했잖아요. 쥐를 잡을 때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씀 드린 것처럼 건설주들이 올라요. 오르는데 두바이 때문에도 오르고 네옴시티 때문에도 오르고,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이 그런 거죠. 히림도 마찬가지고요. 히림도 이때 올랐었죠. 인디에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AMG 엔터도 여기 또 있고, 태영건설, 삼부토건 이런 좀 건설주들이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까지 건설주들이 오늘 이름을 많이 올렸고 대단합니다. 신한지주 8% 상승으로 오늘 상승률 31위에 올랐거든요. 제 기억에 은행주가 그것도 무슨 지방은행도 아니고 제주은행 이런 지방은행도 아니고 KB금융하고 신한지주는 거의 시총 1, 2위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이 종목들이 8%가 올라서 상승률 탑 30에 왔다 갔다 하는 날은 제 기억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대단히 특별한 날인 것 같네요. 은행주가 진짜 한 건 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관심 종목들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은행주에서 신한지주 지금 상승률 8%야.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도 좋았지만 카카오뱅크가 더 좋았잖아. 역시 카카오보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쪽에 좀 더 신경을 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관련주에서 네옴시티에도 해당되고 두바이에도 해당되고 그런 애들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그중 상한가 종목을 대표로 히림으로 이렇게 관심 종목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연초장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오늘 목요일까지 4일, 월, 화, 수, 목 4일이 지났는데요. 쉽지 않아요. 작년 연말부터 좀 2300 깨고 망가지면서 2023년 연초 첫 주에 2200도 한번 살짝 깼었고, 쉽게 갈 수는 없는 1월인데요. 그래도 1월 달에 잘만 버티면, 왜냐면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저하고라는 말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주린이 네? 상저하고가 뭘까? 상저하고 깐다. 죄송합니다. 이거 뭔지 알려주세요. 상저하고 상한가 가면은 저가 잘났잖아요. 하한가 가면은 그놈 때문이야. 상저하고 상한가 가면 저가 잘나서
하한가 가면 그놈 때문이야 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상저하고는 상반기에 좀 경제나 주가 지수가 낮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높을 것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월은 뭐죠? 당연 상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든 리포트들이나 애널리스트들 또는 언론에서 말한 대로 상저하고가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고 사실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반기만 잘 버티면 하반기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상반기 이미 1월달 시작됐고 2200 좀 잘 버티고 또는 정말 만에 하나 전저점 깬다 하더라도 2000은 안 깰 거예요. 그러면은 1, 2월 달에 좀 2200, 2300 잘 버티던지 또는 만에 하나 2130 전저점을 깨서 뭐 한 2050까지 갔다가 빨리 돌아온다면 그러면 이제 상반기 저점은 찍는 거잖아요. 그럼 상반기 저점을 찍고 안정적으로 2300, 400, 500 하고 하반기에 2600, 700까지 올라가는 좀 상저하고의 장이 실제로 온다면 1월 달 잘 버티면 무리 없는 2023년이 되지 않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보다 좋은 올해가 될 확률이 높다. 왜? 작년에는 상고 하수도 아니고 작년에는 상저, 하, 저저. 상반기에는 낮았고 하반기에는 더 낮았다. 상반기에도 떨어지고 하반기에도 더 떨어지고 뭐 이랬었죠. 근데 올해는 적어도 상반기에 좀 조정받고 잘만 버티고 조금만 떨어지면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거라고 모두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2023년은 그래도 좀 더 희망을 갖고 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줄 노래하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텍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있잖아. 재무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에셋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종목 추천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나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월 5일 목요일 11시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플러스 0.8%, 코스닥 0.34%로 양시장 모두 어제에 이어서 양선 상승하고 있지만 그 탄력은 많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거래소 현재 2270포인트 정도로 2200보다 2300 쪽에 더 근접한 상태이며 다음 주 초안에 2300을 빠르게 돌파한다면 전저점 붕괴 확률이 낮아지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언제나 불씨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미증시 플러스 마감에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어서 시초가 근처 등락을 거듭하며 양선과 음선을 왔다 갔다 하는 지수가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제한된 상승 정도가 오늘 하루의 지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인 듯 싶네요. 지수 관련 대형주의 움직임을 보면 어제 급등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탄력을 잃기는 했지만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3% 이상 동반 상승이 좋아 보입니다. 반도체는 어제보다 탄력을 잃었고 네이버, 카카오는 어제보다 강한 오늘의 모습 보인다면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매우 강한 업종이 있는데요. 바로 금융주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모두 5%대 이상 동반 급등하며 코스닥 대비 거래소 강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 상한가 근접 급상승하는 IS 동선은 폐배터리 관련 재료네요. 폐배터리 관련주 관심,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신세계, 호텔신라 등 중국 관련주도 오늘 분위기 좋은 하루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스튜디오 드래곤, 휴젤, 다우데이터 등이 2% 이상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소 대비 약한 모습임에 분명하네요. 전체 종목을 보면 우진 INS, 삼진 두 종목 상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CBDC, 스마트싱스 관련주 몇몇 종목이 탑 30에 이름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2300포인트 빠른 회복 가자!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